여러분 안녕하세요, 딴입니다. 지난번 시간에요, 제가 태국에서 살아가는 생활 비용, 그리고 또 태국에서 얼마큼 최저 어느 정도는 벌어야 사람이 살 수 있겠는가,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태국 사람들 서민층의 이 낮은 월급부터 해가지고요, 얼마의 소득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고요. 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, 동감도 해주셔가지고 전혀 엉터리는 아니었구나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지금도 뭐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지만요, 언제나 제 경험,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 이야기니까요, 다른 모든 분들이 저와 생각이 좀 다르시다고, 또 제가 좀 많이 틀렸다고 하더라도요,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,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,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여러분들도요, 저 외에 다른 분들의 정보도 많이 수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른 환경에서는 저와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니까요, 취합을 잘 하셔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스스로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최저, 그래도 사람이, 한국 사람이 태국에 와가지고 이 정도는 그래도 갖고 있어야 한 달에 소득을 올리거나 또는 사용을 해야 살아갈 수 있다, 이런 최저 비용 5만 바트를 말씀드렸는데요.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볼까 해요. 작년에 제가 5만 바트로 살아가는 그 내용을, 그 비용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많은 분들이요, 지금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, 요즘 들어서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감을 잡고 싶으신 분,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요, 다시 한번 왜 5만 바트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어떤 걸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조금 간단하지만 단편적으로요,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자, 한 달에 저는 두 사람, 그러니까 이제 둘입니다. 한국에서 둘이 오거나 또는 뭐 태국에 계신 배우자를 통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 두 사람이 체류를 할 때 얼마의 비용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, 그 5만 바트,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. 자, 먼저 집이 있어야 되겠죠. 태국에 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집입니다. 자, 집은 제가 제일 아래쪽에 놨는데, 먼저 집값이 저는 12,000바트 정도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. 태국에 오셔가지고요, 방콕 중심가를 가면은 콘도 값이 굉장히 비싸요. 그렇다고 또 외곽으로 마냥 떨어진 곳에 살 수는 없어요. 치안이라든가 또 방콕 시내를 견학을 하고 또 배우고, 또 체류의 목적 중 교육 비자라든가 언어를 습득하기 위한 이런 학원을 또 다니시는 분도 계시니까요, 마냥 먼 곳에 계실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방콕 주변으로 저는 정했는데요, 그래도 가장 좋은 곳들은 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 것 같아요. 전철역에서 많이 떨어지고요, 버스를 타고 멀리 이동하거나 이러면 값이 또 많이 싸집니다. 하지만 그건 조금 불편하죠. 그래서 기왕이면은 전철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, 이런 곳들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는데요, 저는 조금 막연해요. 사실 제가 콘도에서 막 살아본 경험은 사실 없습니다. 초창기 제가 와가지고요, 정착하기 위해서 5,000바트 이하의 아파트 이런 곳에선 살아봤는데,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이 도시권 안에 있는 콘도, 이런 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제가 살아보지를 사실 못했습니다. 자, 그래도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고요, 다니면서 또 들어본 시세, 또 물어본 결과 태국 사람들이 사는 이런 정보를 취합을 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10,000바트 정도가 콘도 어떤 좀 괜찮은 곳 살 수 있는 비용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역세권, 전철역에 가까울수록 가격이 올라가는데요. 그래서 저는 이것도 천차만별이긴 한데 12,000바트로 기준을 뒀습니다. 또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거 양해를 해주시고요. 그래서 집값을 12,000바트짜리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한 46만원 정도가 되겠죠. 이 정도 되는 콘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자, 가장 먼저 가정집의 전기요가 얼마나 나갈까, 이게 또 궁금할 것 같습니다. 전기는 물론 또 쓰기 나름이지 않습니까? 많이 쓰면 많이 나오고 적게 쓰면 적게 나오는데요,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, 더위에 약해가지고 에어컨을 많이 트시는 분, 계속 사시사철 24시간을 뭐 계속 틀 수는 없잖아요. 외출도 해야 되고 잘 때는 또 추워지니까요. 그래도 하루 중에 상당히 많이 튼다,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달에 10,000바트까지도 트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. 근데 10,000바트는 좀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하고요. 저같이 이제 가정집, 무반을 갖고 있는 개인주택에서는 사실 한 달에 전기비가 생활비로 한 1,000바트 내외밖에 안 나오거든요. 에어컨도 그만큼 많이 틀지를 않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,000바트 정도면은,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3,000바트, 4,000바트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콘도에 들어가서 그래도 좀 시원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자주자주 틀고, 밤에 잘 때 좀 끄고, 외출할 때 끄고, 온도를 조금 알뜰하게 이렇게 맞춰놓으면은 3,000바트 내외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요, 전기요금은 콘도에서 내는 비용, 이 전기요금하고요, 개인이 살고 있는 무반에서 내는 이 전기요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. 그러니까 콘도는요, 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물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주인이 조금 더 올려받습니다. 그래서 그 요금을 올려받아가지고요, 관리비라든가 또 거기서 일하는 사무실의 비용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충당을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상하다, 왜 우리 집 전기료는 1kW당 왜 7바트, 8바트
다른 무반 이런 개인보다 더 비싸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, 주인뿐 아니라 이 관리소에서 더 올려봤습니다. 세입자들한테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올라갔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태국의 물값은요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. 저희 같은 집은 무반은 한 달에 세차 다 하고 써봐야 100바트를 절대 안 넘겨요. 근데 아마 콘도에 사시는 분들은 한 100에서 200바트 내외 요 정도 살짝 더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콘도라든가 이 무반 단지에 살면요 관리비를 내야 됩니다. 콘도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이렇게 무반보다는 더 비싸요. 아무래도 이 공동 주차장이라든가 공동 어떤 뭐 체육시설, 수영장 이렇게 많은 조경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관리비가 사실은 이게 천차만별인데 조금 그래도 콘도에서 괜찮은 콘도, 좋은 콘도에서 사는 분들은 한 3,000바, 4,000바 정도 요 정도를 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그래서 저는 알뜰하게 살고 조금 저렴하다는 기준으로 한 1,500바트를 넣어봤는데 이것도 물론 뭐 다 다르니까요. 여기서 조금 가감이 되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요 의식주로 넘어가가지고요 먹고 사는 이 밥값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침하고 점심을 조금 알뜰하게 간단하게요 이렇게 해서 밖에서 사 먹겠다, 도시락 같은 거 길거리에서 사 먹었을 때 비용을요 저는 한번 사 먹을 때 그래도 두 사람이 120바 정도는 들어간다고 봅니다. 매일같이 뭐 국수나 볶음밥이나 뭐 이렇게 지겹게 먹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태국에 한 40바, 50바, 60바 요 정도 내외에서요 그래도 괜찮게 좀 참고 먹을 수는 있습니다.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걸 좋아해서 먹는 거라기보다는 이 정도는 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래도 먹고 지낼만 하다, 이렇게 사람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하는 음식들이고요. 그리고 또 먹을 때 간단하게 생수라든가 음료를 같이 이렇게 포함하면 기본적으로 한 120바트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녁은 조금 잘 먹는다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. 잘 먹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외식을 한다. 밖에 나가서 먹는 건 다 외식인데 그래도 쇼핑몰이라든가 좀 좋은 가게 이런 데 가서요 같이 이제 두 사람이서 식사를 시켜 먹으면 보통 최하 한 600바트 이상은 들어갑니다. 기본적으로 뭐 일본식 같은 음식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걸 둘이서 조금 괜찮게 먹자고 하면은 1000바트들이 다 넘어가요.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MK 숙기라든가 이런 데 가서 알뜰하게 먹으면 한 600바 내외 이렇게 해서요 두 사람이서 한 달에 한 4,800바 정도 5,000바 이하로 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물론 외식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아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요 정도는 먹는 게 그래도 보통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통신료죠. 핸드폰을 한 사람씩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는데 태국 사람들은 후불제를 씁니다. 한국처럼요 일종의 약정이에요. 1년 동안 약정을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짜리를 사용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. 선불로 내고 한 달에 얼마 정도 용량을 쓰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. 한 달에 한 사람당 600바 정도, 이 정도면은 그래도 둘이서 쓸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조금 알뜰하게 저렴하게 해서 1200바 정도, 이 정도면은 저는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집에 들어오면 인터넷을 사용을 해야 되죠. 인터넷은 한 달에 한 600바 정도, 그래도 기본형으로. 태국은 한국보다 절대로 빠를 수가 없어요. 환경이 그렇거든요. 그래서 한 달에 한 600바 정도를 내면은요 속도가 100메가에서 한 500메가 요 사이 이 정도 제품들을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뭐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비용들인데요. 한 달에 뭐 한 번, 두 번, 뭐 몇 번 정도 마크로라든가 쇼핑몰을 갈 수도 있겠죠. 맨날 사 먹을 수만은 없으니까 그래도 가가지고 한국 라면도 사보고 좀 한국 소주도 사보고요. 한국 여러 가지 식재료를 사다가 먹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한 번 갈 때 한 1000바씩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그런 것들을 사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2000바트를 잡아봤고요. 그리고 또 차를 또 렌트를 하거나 어떤 뭐 빌리거나 제가 사거나 했을 때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, 그래도 이 정도 넣으면은 태국이 조금 기름값도 좀 저렴하고요. 한 달에 1,000km 이내로 알뜰하게 아끼면서 살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. 그 다음으로는 또 오토바이를 렌트를 하거나 오토바이를 살 수도 있겠죠. 자동차만 사가지고 계속 운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저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오토바이를 한 대를 더 사가지고 시장 앞을 가거나 골목을 나갈 때는 간단하게 오토바이를 탈 수도 있습니다. 이랬을 때 기름 한 번 넣을 때 한 60바 정도 이렇게 해서 한 5번 정도 넣는다. 이렇게 해서 300바 정도를 잡아봤고요. 그리고 또 차를 만약에 구입을 하거나 어떤 내가 갖고 있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요 1년에 보험을 내야 되겠죠. 세금 내고 최소한의 어떤 책임보험에다가 기본 아주 디폴트로 내 차를 수리는 안 해주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대물 대인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거 이런 보험 3등급 정도를 든다고 했을 때 한 5,000바 정도는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요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토바이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보험 없이요 그냥 책임보험하고 세금만 냈을 때 약 한 800바트 정도 이 정도를 내면 되고요. 그리고 차량 오일을 또 계속 갈아주고 또 고쳐줘야 되겠죠. 1년에 한 2번 정도 갈아줬을 때 한 번 갈면요 보통 한 1000바 내외를 합니다. 그래서 2번 교환을 하면은 2000바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한 1000바트는
뭐 기타 잡자재들이 있죠. 뭐 여러 가지 간단한 것들. 그리고 또 태국에서 오일을 교환하면요, 이 에어 필터, 이 엔진룸에 들어가는 에어 필터는 또 별도입니다.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구입할 때 추가 비용이 약간 드는 거, 이래서 1,000바트 정도를 더 잡았고요. 그리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토바이도 1년에 엔진 오일 그래도 한 서너 번씩은 교환을 해야 될 거예요. 그렇게 하고 또 작은 어떤 스파크 플러그라든가 기초 이런 것들을 고치면은 1,200바트 정도는 들어갈 거다,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요, 어디 멀리 나갔다가 술 한잔 하거나 전철이라든가 택시를 타거나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어요. 이럴 때 이제 예상외로 한 달에 한 300바트 정도 택시라든가 툭툭을 타거나 오토바이 납장을 이용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나중에 태국 생활, 태국에 오시겠다, 또 태국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되겠구나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을 갖고 잘 적용해 보시고 좋은 생활이 되시길, 이렇게 해서 좋은 여행, 좋은 삶, 이런 것들을요 경험을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